자, 이제는 인천의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는 어떤 한 지역이나 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득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매출액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갖고 그걸 합쳐서 만들어요. 인천에서는 인천연구원이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한국은행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인천에서는 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경기 지표는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눠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경기 지표, 지금 현재를 판단하는 지표, 과거를 판단하는 지표. 근데 과거는 지나서 다 아는데 뭘 판단해? 그러니까 이걸 보통 안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는 것과 현재를 보는 그런 경기 지표를 만드는데, 그 경기 지표가 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는 뭘 맞추려고 하는 거냐? 지역 내 총생산이에요. 지역으로 치면, 국가로 보면 GDP, 총생산인데, 이 지역 내 총생산은 두 가지로 나눠서 뭐 명목하고 실질이 있는데, 명목은 그때그때 가격으로 계산한 거고, 실질은 물가 올라간 건 뺀 거예요. 인천의 발전소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발전소가 1년에 이익이 많이 날 때는 한 5조, 4조 이렇게 더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기름값이 뚝 떨어지면, 기름값 떨어졌다고 전기요금 내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이익이 퍽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가 조정을 한 게 이제 실질인데, 어느 게 됐든 이거를 잘 맞추는 게 경기 지표예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보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거보다 미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경기 지표가 얘를 맞추는데, 이걸 보면 제일 좋은데, 성장률을 보면 좋은데, 성장률은 아무리 빨라도 1년 전, 2년 전 지표. 그래서 경기 지표를 할 수 없이 만드는데, 그 경기 지표가 잘 안 맞기도 하거니와, 인천의 이 실제 움직이는 경기가 문제예요. 성장률이 문제예요. 자, 자세히 보면 빨간 게 인천이에요. 파란 게 전국이에요. 올라갈 때는 쭉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가요. 그죠?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전국이 뭐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천은 더 내려갔겠죠? 어쨌든 이렇게 전국 가는 것보다 더 오르고 더 내려가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천 경기의 특징이 불안정해요. 경기가 불안정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불안정해지죠. 그 인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점씩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게 전국하고 보면 인천이 더 움직여. 이거를 불규칙성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가는데, 전국이 한 번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인천은 서너 번을 거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불규칙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인천 경제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인천연구원만 못 맞추는 게 아니고 누가 해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인천은 다른 데보다 빨리 먼저 나빠져요. 그러면 나빠지는 게 빨리 나빠졌으면 좋아질 때 먼저 좋아지면 되지. 그건 또 반대야. 좋아질 때는 또 뒤늦게 좋아져요. 뒤늦게 좋아져서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남 나빠지기 전에 더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는 인천의 산업이 변화를 하는데 이 제조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비스가 늘어났는데 그리스하고 독일하고를 지난번 그 경기 국제 위기 때 보면 그리스는 막 꺼졌어요. 라틴권, 그리스, 이태리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북구 이쪽은 버텼어요. 뭔 차이예요? 여기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커요. 제조업이 생산하는 거는 사람이 안 쓰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는 거를 만드니까 그걸 계속 썼으면 안 돼. 서비스, 예를 들어서 관광 요새 코로나 때 관광 안 가잖아요. 안 가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경기가 나빠지면 팍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많아지면 경기 변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의 제조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비스가 커지면 인천이 불안정해지죠.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런데 뭐 인천만 그러냐? 제조업이 줄어서 서비스업이 커지는 경우와 서비스업이 커져서 제조업이 줄어드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천 제조업체가 그동안 많이 떠났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수도권 규제니까 인천에 들어오지도 못하거니와 인천에서 클 방법이 없어요. 나가야 돼. 그 다음이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 저 과장님 정도 되시면 잘 아실 텐데 중국이 한참 막 이렇게 할 때 너도 나도 보따리 싸갖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간 업체는 대개는 큰 토지를 의존하는 그런 데예요. 왜? 이걸 팔고 거기 가서 사면 여기서 벌고 거기서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가령 뭐 목재에 의존하는 피아노 공장 뭐 이런 거 땅덩어리 넓어야 되거든요. 그게 거기 가면 더 넓은 땅을 더 싸게 사고 여기 있는 거는 비싸게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걸 산 사람들이 그럼 제조업체가 나갔으니까 거기 제조업체가 들어가면 될 텐데 그걸 산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할 생각을 한 거예요. 토지 분할을 해갖고 필지 분할을 해갖고 이걸 어떻게든지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허가를 안 내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영세, 임차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화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떠난 자리 그 사람들은 다 서비스 업체로 들어가고 여긴 영세 업체가 들어오면서 제조업이 위축이 되면서 서비스업이 커지니까 제조업이 위축된 만큼이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운수업 비중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운수업은 물건을 막 만들 때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미 물건을 다 만든 다음이에요. 경기가 좋으려고 그러면 그때 막 만들어야 돼요. 근데 경기가 나쁘려고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운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송업이 큰 인천은 쉬어야 돼. 경기가 나쁘려고 그러면 이미 나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인천에는 완제품 공급보다는 중간 제품. 그 다음에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이 이제 겨울이니까 지금쯤 옷 만드는 회사, 인천에 옷 만드는 회사는 어느 계절에 옷을 만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내년 봄이나 여름쯤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짧은 거는 3개월. 왜냐하면 어음 기간도 보통 9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통은 6개월에서 이제 9개월 정도 선행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여름 경기가 어떨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르니까 과거로 돌아갑시다. 내년 여름이 지금 경기가 좋아. 내년 여름이 경기가 나쁠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 옷 주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예상인데 여기는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먼저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예상이면 여기는 예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자, 경기가 좋아졌어. 찬바람 불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졌어. 그러면 미리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 여름에 경기 좋아진다니까 주문해야 되잖아요. 주문 안 해. 그 왜 안 하는 거냐? 재고부터 팔고, 재고. 인천이 재고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재고 소진을 인천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다 팔린 다음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가져와 하면 인천은 밤새야 돼요. 급격히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할 때 선행하고 상승기에는 후행한다. 그 결과가 짧은 상승기를 갖고 긴 하행기를 갖는다. 그런 특징이 인천의 경기 변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기 변동까지 마쳤습니다.